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원장으로 있는 김희철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AI 그 소프트웨어 학과에 또 교수로도 있고 또 컴퓨터 AI 단과대학에 또 학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뭐 AI,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에는 완전히 대세가 되어 있는 그 AI가 제 전공이고 쭉 AI 쪽에 연구를 해왔고 정보과학반에 또 지도 교수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학을 축하를 드립니다. 영재는 사실은 조금 구별된 그런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어떤 조직이든 어떤 기관이든 또 한 나라든 그 조직과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5% 10%에 해당하는 그런 오히려 그 두뇌 크리에이티브 뭐 마이너리티 이런 말도 옛날에 토인비가 했는데 이제 그런 소수에 의해서 사실은 나라의 많은 것들이 또는 기관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 미래가 거기에 좌우된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입학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여러분은 그냥 뭐 공부 뭐 좀 잘했고 또 그러다가 이렇게 영재 교육원에 왔다 이렇게 그냥 뭐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소중한 몸들이고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책임감을 또 느껴야 되고 지역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투철한 어떤 책임감과 그런 사명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원래 영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평준화 교육 그게 굉장히 좀 강조돼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 영재교육진흥법이 나온 게 우리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영재교육진흥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이 뭐 각 대학에서 나오고 뭐 우리 각 시도에서 이렇게 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그래 나오고 하면서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실제로 영재교육이 활성화가 된 거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여러분 아시죠?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고요. 그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원래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의 민주당의 사실은 그 대통령으로 그렇게 있었던 분인데 민주당이나 이런 그쪽 당의 원칙은 되게 이제 좀 평준화 교육 그런 게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그때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평준화도 좋지만 그러나 이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왜냐하면 그 소수의 그런 뛰어난 학생들, 뛰어난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게 조금 뭔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의외로 영재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었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옛날에 그 저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를 좀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나라는 좀 뭐 수학, 과학, 뭐 정보과학 그렇게 우리 돼 있는데 너무 이런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을 주입식으로 그리고 너무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을 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좀 그런 의견보다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약간의 좀
주입식이 되든 여러분 창의적으로 뭘 하든 간에 이러한 그 뭔가 많이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좀 지금 이 시기에는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창의력이라는 것도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게 많은 게 들은 사람이 창의력이 발휘가 돼요. 어, 요즘 AI 시대죠. AI 시대는 AI한테 잘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머리에 좀 들은 게 없으면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궁금해서 이것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 할 때 AI가 답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AI의 시대의 승자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가 또 승자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지금 이 영재교육원에 다 입학하고 했는데 정말 그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뭐 주입식 그러지만 옛날에 귀족들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뭐 주입식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학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노노맹자 뭐 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고 서양도 뭐 자기 언어도 있지만 뭐 라틴어 공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저는 그건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도 하여튼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동기부여를 늘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 우리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이제 뭐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대하는 바가 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에 앞으로 굉장히 큰 일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한 개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지역과 나라가 굉장히 좀 발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뭐 어떤 책임감, 소명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얘기가 많았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면서 이제 하나씩 조금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이래서 여러분들이 쭉 여기를 읽어보시면 알고 또 교육 연혁을 보면은 저희들이 2005년 2월에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2025년 맨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벌써 20년의 이제 시간이 흘렀네요. 지금도 제가 기억에 생생해요. 사실 영재교육원을 처음 우리 학교에서 세우고 첫 초대 원장이 누구냐 제가 퀴즈를 낸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뭐 당연히 모르시겠죠.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맡아서 그때 당시에 39살의 나이에요. 지금 59이니까요. 39의 나이에 우리 저기 학교 총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번 나중에 한번 얘기하자 그러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뭐 하나님이 믿거든요. 그래서 총장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그 뭘까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했을 때 학생을 잘 가르치라는 거다 그러셔서 저는 사실은 학생을 잘 가르치라고 그래서 저는 영재교육은 초중 중고등 중학생 이 영재인 거를 생각을 못하고 대학원생이나 뭐 이런 학생들 잘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우리 이제 중학교 영재들을 좀 잘 키워주라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왜 이랬냐면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송은복 시장님이셨어요. 그
송은복 시장님이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김해가 교육의 좀 도시로 되고 싶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여러분 김해 외고 있잖아요. 그때 김해 외고가 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해 외고를 굉장히 시장님 의지가 그때 강했었죠. 그래서 이제 김해 외고가 섰고, 그리고 김해 외고만이 아니라 그런 좀 영재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도 같이 좀 섰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시장님이 그좀 되게 원하셨고, 그래서 저희 인제대학에서 누가 이거를 영재교육원을 설립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원장을 초대 원장을 하고 중간에 제가 물론 이제 원장을 그만두고 다른 교수님이 원장도 하시고 뭐 이런 과정을 하다가 다시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제가 다시 이제 원장으로 하면서 복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면은 저는 한 20년 동안이 영재교육원 우리 인제대학교의 그 어떻게 운영됐고 어떻게 진행됐고 하는 그런 산 증인이라 그렇게 보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가 아마 수업 시간이든 언제든 좀 아니면 세미나 시간이든 조금 여러분들한테 그런 점에서 도움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저기 2005년부터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심화반을 6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과정을 이렇게 뽑게 됐고요. 1년 후부터는. 근데 여러분 여기 처음에 이제 경남 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육 인가를 받았다 그랬는데 영재교육원은 단순한 어떤 학교에서 하는 사설 어떤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 뭐 과학고도 있고 과학영재학교도 있고 그렇듯이 또는 초중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이거는 다 초중등급 교육법에 의해서 다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영재교육원은 별도의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서 운영이 되고 설립이 돼요. 그래서 이름도 여러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김해 고등학교 이렇게 딱 정해졌잖아요. 근데 뭐 김해 고등 뭐 교육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은 안 짓거든요. 뭐냐면 그 법에서 딱 그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뭐 그래서 교육원 이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영재교육원도 이렇게 영재교육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영재 수월성 센터 뭐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법으로 그걸 허용을 안 한다.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은 법에 의해서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그런 공식적인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지. 사설 학원과 같은 또는 한 대학에서 어떤 센터 사업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 중,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뭐 학생 기록부가 있고 뭐 다 있죠. 그렇듯이 우리 영재교육원도 그런 교육기관이라는 거. 그래서 중요하다. 또 한때는 이랬어요. 뭐 다른 데서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어떤 뭐 교육청의 인가를 안 받은 이상한 소문이 한번 돌아가지고 그때 뭐 굉장히 그 전화도 오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보면 한 2000 여기 중간 라인에 보면은 여기 보면 2011년에 보면 갑자기 그 전에 59명, 60명 정도 하던 학생이 40명으로 이렇게 또는 30 몇 명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김해시에 지원을 받는데 김해시에서 여러분 아시죠? 경전철 그거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세우면서 이제
굉장히 그 시에 적자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재교육원을 김해시에서 이렇게 돈을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 무료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건데 그때 김해시에서 그 예산이 많이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절반 정도밖에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수도 줄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영재교육원을 이제 더 이상 운영을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 영재를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뭐 어떤 그 현장 체험이라든가 뭐 이런 좀 소위 이런 수업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내실 있게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수업하고 하는 것들은 내실 있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키워내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지금까지 왔어요. 왜냐면 가끔 이제 다른 대학, 창원대학교 영재교육원, 과학영재교육원이죠. 그리고 뭐 경상대나 뭐 경남대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와 비교해서 이렇게 규모도 작고 그러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 세 군데 다른 대학은 창의재단에서 국가에서 영재교육을 지원받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우리 김해시에서만 이제 받는 그런 지원 형태가 돼서 이렇게 규모를 오히려 소수로 정예로 잘해서 이쪽만 하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해시의 지원을 받아서 경상남도의 다른 그 지역 김해 지역 이외에 뭐 예를 들어 창원이라든가 진주라든가 뭐 양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학생을 받지 않아요. 오직 김해시에서만 저희들이 이제 받죠. 그것이 이제 다른 대학 영재 교육원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수적인 면에서 작지만은 이들을 좀 내실 있게 키우자.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좀 해왔고 특별히 이제 영재교육원을 이따가 교수님들 소개하겠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요. 학문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우리 훌륭한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게 돼서 그 저희들의 이제 교수진에 대해서는 뭐 제 자신을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오시면 알지만 굉장히 잘 왔다 하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심화반, 사사반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이제 교육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심화반과 사사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처음이니까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좀 설명을 드리면 심화 과정은 우리가 지금 1년 동안에 토요일 주말 수업을 통해서 수학, 과학, 정보과학반 이렇게 세 개를 운영하고 1년 동안 심화 과정을 마친 학생에 한해서 그 사사 과정을 해요. 사사 과정은 말 그대로 사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사사 과정은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 좀 더 소수.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처럼 이제 지도 교수님이 지도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리포트를 써요. 사사 과정은. 그래서 그 논문과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 석박사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 쓰듯이 그래서 하나의 그런 이런 그 리포트를 최종 리포트를 쓰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이제 대학을 가거나 뭐 그럴 때 포트폴리오 만들 때 이제 나 옛날에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다니면서 뭐 이런 것을 했습니다라고 근데 제가 이제 아주 기억이 나는 학생 중에 하나인데 아마 역사 계열의 그 이화여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정보과학관 학생, 컴퓨터를 했는데 얘가 어떻게 역사로 갔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지금 가끔 이제 통화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졸업하는 학생 중에 이제 그 학생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갔냐 그랬더니 이화여대에 갔는데 자기는 역사를 하는데 그 컴퓨터 뭐 텍스트라든가 이런 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가고 싶고 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옛날에 영재교육원에서 뭐 그 면접 때 그런 얘기를 쭉 했죠. 이제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정보과학을 하면서 잘 그런 것 배워서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할 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합족하게 자기가 이제 역사 쪽으로 이제 합격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어떤 리포트를 이렇게 쓰면은 아마 그런 학생처럼 자기가 아마 입시할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남영 교수님, 김한두 교수님, 조대현 교수님 이렇게 수학반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이남영 교수님은 되게 머리가 좋으세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그래서 미국 그 퍼듀 대학 되게 명문인데 거기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을 처음부터 수학반의 지도교수로 있었어요. 저랑 정말 똑같이 처음부터 저는 정보과학반 지도교수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와서 정말 그 이제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걸 알 정도로 굉장히 경험이 많고 또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김한두 조대영 교수님 같이 늘 도와주시고 같이 이렇게 수학반을 또 운영을 할 거예요. 옆에 교육 운영을 보면은 이제 토요일과 주말 토요일 이렇게 주말 교실을 하는데 심화 과정 조금 있다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여름 집중 수업이 있고 뭐 4차 산업 특강이 있고 독서 토론이 있고 세미나가 있고 사이버 학습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하고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 지도 교수님 소개를 하는데 그다음에 과학반에 보면은 화학에는 김묘정 교수님 화학인데 되게 식품공학 쪽으로 화공 쪽도 하시고 그래서 김묘정 교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한승진 교수님 계시고요 생물에 그 다음에 물리학과에 이영원 교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화학 분야하고 생물 분야의 저 두 교수님은 우리 학교의 디지털 항노화 헬스케어 학과라고 그 대학원 학과가 있어요. 이게 BK 사업이 선정된 학과인데 BK 사업에 선정된 학과는 그 내에 있는 교수님들의 모든 연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과고 국가에서 그런 그 대학원인데요. 거기다가 많은 돈을 1년에 뭐 지자체까지 치면 저희 한 6억 원 정도의 대학원생을 그 학과 한 학과를 위해서 그렇게 받는 제가 거기 또 학과장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김묘정 교수님, 한승진 교수님은 저랑 같은 학과에서 이렇게 김효정 교수님 금년에 그걸 관두시긴 했지만은 이 두 분은 좀 그래서 굉장히 연구 역량이 뛰어난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원 교수님도 우리 그 중력파 그쪽으로 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되게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들 좀 좋은 교수님이고 그다음에 정보과학반은 이제 김흥식 교수님이 이제 쭉 맡아 원래 이제 다른 수학과 과학반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정보과학반은 사실은 한 분이 이렇게 쭉 프로그래밍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가르치실 거거든요. 한 분이 쭉 이렇게 해주는 게 차라리 좋아요. 정보과학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김흥식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은 인공지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인공지능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을 실제 구현하는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사반을 저기 맡아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제가 그러니까는 파이썬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사반이 되면 제가 인공지능 쪽에 해당하는 그 심화 교육을 제가 시켜요. 네, 그래서 사사반을 제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과학반이 있는데 이형원 교수님이 물리, 화학의 김묘정 교수님 이렇게 돼요.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심화반에서는 세 과목을 하는데 사사반에서는 두 과목을 해요. 한 학기 앞에 학기는 7월까지는 물리, 그 이후로는 화학 이렇게. 왜냐면 이게 셋을 하게 되면 너무 많고 그래서 둘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매년 좀 바뀌어요. 한 해는 물리가 빠지고 생물하고 화학이 되고 또 한 해는 물리하고 생물이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해요. 하여튼 두 과목만 사사반의 경우는 두 과목을 이렇게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고 사사반은 물론 강의식으로도 강의를 하는데 저기 심화반은 강의식에 좀 그런 게 많은데 사사반은 좀 어떤 실험 실습이 더 많고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물론 심화반도 실험 실습이 주로 되는 건 사실이에요. 수학반은 이제 시험 실습은 아니겠지만은 과학과 정보과학반은 거의 다가 실습 위주다 하시면은 보면은 틀림이 없을 거예요. 옆에 비고에 보면은 심화과학반 세 과목을 운영하는데 총 18주의 수업이 있는데 처음 6주 화학, 그 다음 6주 생물, 그 다음이 물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반은 물리 수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리가 6개월, 그러니까 7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8월부터 11월, 12월까지는 화학이 한다. 이렇게. 물론 변동이 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변동이 있으면 큰 혼선이 오기 때문에 크나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게 거의 이대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각 반별로 이 수업 며칠 날 뭐하고 하는 것들은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중에 그 홈페이지에 그 쭉 스케줄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스케줄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교육활동에서 토요 주말 수업 이렇게 나왔는데 특징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반 사사과정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 거의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토요 주말 수업을 하는데 10시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는 45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12시 3시간을 수업을 하는데 12시 한 40분 정도까지 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아마 근데 교수님에 따라서 그날 수업이 12시 30분쯤에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뭐 조금 실험을 못 마치면 12시 50분 1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1시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전에 12시 40분은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그 부모님이 이제 라이딩을 해줘요. 그래서 자동차로 뭐 저기 장유나 뭐 이런 데서 사는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시간이 10시에 시작해서 한 12시 한 40분 빨리 끝나면 30분 뭐 이 정도에 끝난다 하는 거를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면 또 부모님하고 이렇게 차로 이렇게 할 때 도움이 될 걸로 믿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주말 수업이 총 18주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한 주가 사시수가 돼요. 그게 왜 사시수가 되냐면 실제로는 3시간인데 1시간 더 하는 거는 이제 뒤에 보면 사이버 수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버라는 건 이제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버로 들어가서 온라인 수업을 따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들이 수업하고 나면 어떤 간단한 숙제 같은 거를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주는 거를 가정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사이버로 이렇게 한다. 총 120시수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영재교육은 이게 도마다 또 달라요. 어떤 데는 100시수만 해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제 옛날부터 120 이렇게 쭉 해왔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자 하는 거예요. 이 토요 주말 수업에 보면 이제 각 반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 영재교육원은 뭐 어때요 하고 이제 묻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도 받고 또 영재학급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영재교육 진흥법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영재학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에 있는 영재교육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교육지원청에 교육청이죠. 거기서 영재교육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영재학교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부산에 이제 한과영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재학교가 있어요. 요런 학교, 요런 뭐 영재교육원, 뭐 영재학급 이런 것들은 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좀 상식으로 그거를 좀 뭐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대학과 그래서 영재학급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대학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건데, 대학은 좀 뭔가 달라야 되고요. 영재학급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수업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그건 뭐냐 하면 굉장히 실습이 많아요. 물론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도 실습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데서 할 수 없는, 대학만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습, 뭐 로봇 쪽을 상당히 좀 더 할 수 없는 부분을 한다라든가, 뭐 우리는 파이썬을 하기 때문에 로봇은 저희들은 안 합니다만은, 그 파이썬 언어를 하는 것도 굉장히 대학만이 지금 갖고 있는 굉장히 특징이기도 해요. 인공지능 언어니까. 지금 뭐 보면은 보통 영재교육원의 그 초등 또 중등 초반 같은 거, 뭐 스크래치라든가 무슨 뭐 앱 인벤터 뭐 이런 걸로 지금 교육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인공지능을 구현하거나 뭐 이런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파이썬을 배운다는 거는 뭔가 이걸 계속 배워나가면 인공지능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물론 학원에서도 요새 하는 경우가 나오긴 하지만 잘 안 해요. 저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러고. 근데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 언어인 파이썬 같은 거를 강의한다. 이거 뭔가 이제 특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고가 기자재는 사실은 대학에 있거든요. 저기 고등학교에는, 중학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좀 그 예를 들어 생물 같은 게 DNA 추출하는 그런 실험, 이런 것들은 대학 내에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학에서 해요. 그래서 대학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이제 중학교 내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 할 수 없는 것들을 뭔가 하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뭐 대학만의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절히 융합을 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업들도 그런 비슷한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업도 하는데, 어쨌든 대학은 뭔가 좀 구별되는, 보통 지원청 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이라든가 영재학급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실험과 토론이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교수님이 강의를 하지만은 그 강의하면서 또 그다음에 실험 실습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 우리 컴퓨터공학 쪽하고 이제 저기 그 이제 과학 쪽은 실험 실습 이런 게 실습이 들어가는데, 그때 뭐 대학교 한 3, 4학년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원생들, 굉장히 좀 그 장학생 되고 이제 똑똑한 그런 학생들이 2명 내지 3명이 들어와서 학생들의 도우미가 돼줘요. 실제로
멘토의 역할을 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저희 영재교육원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아마 이것이 굉장히 지금 좀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이 스웨덴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인상적인 게 한 30명의 그 학생인데 제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는데 교수님이 강의를 하죠. 그때 당시 한국은 뭐 돈도 없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해서 그냥 교수님이 그냥 혼자서 칠판에다가도 썼다가 뭐 실습인데도 실습도 안 되고 그냥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고 뭐 그런 게 많았는데 스웨덴에 딱 가보니까 제가 그 조교 활동을 했어요. 그 대학원생이니까 조교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강의하더니 그 다음에 실습 문제를 딱 주세요. 그러고 나서 7명의 30명을 돕는 7명의 대학원생이 다 붙어가지고 학생들을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이렇게 멘토를 해줘. 그게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러면은 학생들이 수업을 모르고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어느 정도 소화를 하게 돼요.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는 되게 어려운데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걸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김해시에서 예산을 주면 뭐 현장 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도 좋은데 어디 뭐 방문도 하고 그러나 그런 거는 좀 저희들이 지양을 했고요. 대신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특히 과학과 정보과학은 그렇게 장학생들 공부 우수한 학생들을 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사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사 과정에도 3명이 있지만 교수님이 있지만 또 멘토가 또 붙어요. 그거는 과학도 그러고 우리 과학과 정보과학이 특히 그래요. 왜냐면 수학은 사실은 오히려 이제 교수님의 그게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 수학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과학과 정보과학은 그렇게 이제 멘토들이 집중으로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이렇게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없이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토요 주말 수업이 주로 된 수업이고요. 그리고 한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 특강을 해요. 그때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면 여기 보시지만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런 것 등등이 있는 뭐 IT 기반의 이런 시대이기도 하고 또 바이오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에 그 다음에 이제 AI 자녀 교육은 AI 시대에서 과연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 등등을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다 온라인으로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 정도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학부모님들 또 자녀들 같이 하는 시간을 금년에는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게 원래는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쭉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뭐 입학식도 전환이 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게 2022년 23년까지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작년에도 저희들은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했는데 특히 입학식 졸업식도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의견들이 또 오고 저희들이 해서 금년에는 이제 나중에 졸업할 때는 이제 오프라인을 해서 이제 부모님들 다 이제 이런 꽃다발도 주고 뭐 시상식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많이 했었는데 다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하나 정도는 중간에 여러분 또 영재교육원이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까 학부모님들 초청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루 정도는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인제대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4차 산업혁명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고 바이오 시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조금 지식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독서 토론과 이제 과학 논술 지도라는 게 나오는데요. 뭐 책을 이거는 이제 심화 과정만 해당이 돼요. 사사 과정은 안 하는데 책을 뭐 수학, 과학, 정보과학,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하루 7월 중 그리고 11월 중 2권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2권이 되죠. 그러니까 각 반별로. 그래서 꼭 필독 도서를 읽고 독후감은 1페이지 내지 2페이지 이렇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독서 토론을 하는데,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역시 토론 문화가 아직 안 돼가지고 학생들이 그렇게 쉽게 토론을 잘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그러니까 뭐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담 가진 학생들이 많은데, 너무 그럴 필요는 없고요. 뭐 그냥 편하게 그때 이제 잘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이날은 이제 독서 발표하는 날은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 날은 이틀 동안은 한 번은 중간고사라고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중간고사고 11월 달에 기말고사 그래가지고 이때는 그 앞에는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쳐요. 저희들은 시험을 좀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수업 시간에 한 거나 이런 걸 많이 놓치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이제 뭐 수료할 때, 졸업할 때 그 이제 우수상 뭐 이런 걸 선정을 하는데, 그 굉장히 그 평가는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독서 토론하는 날 같이 기말 평가하고 시험하고 그 다음에 독서 토론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게 중간에 한번, 기말 11월에 한번 이렇게 있다 하는 거, 그걸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름 방학 집중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수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주 토요일 날 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이 있고 그래요. 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뭐 물론 1학기는 그게 아니겠지만 중간고사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는 저기 아무래도 수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때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또 그 다음 토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휴 같은 게 있어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뭐 어디 여행도 가고 그래야 되는, 그다음에 구정은 아니고 이제 추석이라든가 뭐 이런 기간이 좀 껴가지고 그 토요일날 수업 노는 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휴일은 아니지만 또 그때는 또 명절 분위기가 나니까 뭐 그런 거 뭐 해서 주로 여러분들 시험 기간 중에는 중간 기말 그때는 토요일 수업을 안 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언제 수업하는 그 스케줄이 이 오리엔테이션 끝나면은 그 홈페이지에 공지되니까 그때 이제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토요일 날마다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뭐 이렇게 18주 하고 아까 저 기말하고 독서 토론 여기까지 치면 사실은 토요일 수업이 20회라고 보시면 돼요. 1년에 20회. 3월부터 11월까지, 12월까지 20회. 그 다음에 딱 한 주 여름방학에 8월 달에 집중 수업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8월 7일인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월화수 8월 2일인가요? 그래서 월화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그 정확한 그 날짜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데, 그래서 월화수 집중해서 하는 수업이 있어요. 예, 그거는 한 주만 그래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은 될 것
그 다음에 잠깐만요. 4차 산업 했고 공동 세미나 그랬어요. 이게 아까 제가 여태까지 좀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좀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의 니즈도 있고 그래서 한번 온라인 말고 아까 그 4차 산업혁명 그거 별도로 이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세미나를 한번 많으면 한 2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 개최를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 또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학습은 아까 이제 심화반 사사반 마찬가지인데 이게 실제로는 뭐 학습으로 돼 있는데 많은 경우 실제 학습이라기보다는 과목별로 이렇게 다 하게 되면은 이제 과제를 교수님들이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건데 사실 꼭 업로드도 꼭 업로드 해라 이런 경우보다는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제출하도록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업로드해도 되지만 독후감 같은 걸 썼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프린트해서 그냥 우리 도우미 조교가 있어요. 각 과목별로 그런 거 도우미 조교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제출을 그렇게 하곤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사이버 교실 업로드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조금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그냥 수업 시간에 그렇게 제출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면 알아요. 다만 이제 사이버 학습이라는 거는 별도의 사이버 학습이 또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과제로 이제 부여된 것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행해 나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영재교육원이 지금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이 2002년에 아까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거의 지금 20년에 이렇게 설립이 정확히 설립된 거는 제 기억에 3월 달인 것 같아요. 인가는 받고 개원식을 한 게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정확히 20년 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요번에 글로컬 대학이라는 거 아시죠? 글로컬 30대 인제대가 그게 됐어요. 그래서 글로컬 30이 돼서 금년은 이대로 우리가 운영하지만 내년에는 뭔가 반을 하나 증설을 하자. 뭔가 좀 그래서 이제 글로컬 대학에서도 좀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이 지금보다도 조금 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참 20년 동안 여러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위기도 많았고요. 특별히 제일 큰 위기는 그때였어요. 경전철로 인해서 시가 적자가 되면서 이제 예산이 절반으로 줄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수를 조금 더 줄여서 이렇게 하더라도 소수로 한 반에 10명 이하가 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재를 계속 키워나가자.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잡고 그렇게 지금 해나가기 시작한 거고 저희들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또 자꾸 그 저출산 기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계신 교육지원청으로 많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 어떤 질적으로 결코 나쁜 게 아닌데 굉장히 양질의 그런 교육을 하는데도 이렇게 지원자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대학교의 그 영재교육을 보면 지원자 수가 많이 옛날에 비해서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정말로 뭐 의도하지 않게 더 소수로 이렇게 지도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도 좋다고 봐요. 여러분들
정말 잘 키워서 우리나라의 큰 일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까 그 글로컬 대학, 우리 글로컬 대학은 우리가 뭐 우리 아마 인제대학이 5년 동안 거의 뭐 정부 자금, 우리 학교, 그다음에 지자체 자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2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그래서 우리 학교가 굉장히 이제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도 다행이고요. 우리 인제대학이 이렇게 귀한 이런 글로컬에 선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선정된 여파로 우리 또 영재교육원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그런 신설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뭐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뭐 예를 들어 의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의대 교수님이나 뭐 생명공학 뭐 이런 분들이 좀 강의를 해주시고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술 분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뭐 우리 인문계 쪽이나 뭐 경상계 쪽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반 정도를 내년에 새로 지금 할까 하는 계획은 생겼는데 아직 뭐가 될지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논의를 여러 한 서너 가지 방을 가지고 논의 중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영재 교육원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쭉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잊어버릴까봐 제가 지금 생각날 때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사반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이런 초이스가 있어요. 어떤 과학반, 수학반, 정보과학반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학반을 했어요. 근데 수학반이면 그 다음에 사사반으로 수학 사사반으로 갈 수 있죠. 다음에. 근데 수학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 자기는 정보과 심화반을 하고 싶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교차 지원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년은 정보과학반, 수학반, 내년에는 정보과학반을 또 지원을 해서 이쪽에서 하는 그런 학생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단 이거는 조건이 지금 1학년인 학생은 그렇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2학년인 학생은 심화반을 예를 들어 뭐 수학반을 했는데 내년에는 하고 싶으면 사사반, 수학반밖에 가능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심화반은 지금 1학년과 2학년을 받기로 하고 사사 과정은 2학년 또는 3학년을 받기로 돼 있어요. 규정상. 그래서 그런 교차로 뭐 예를 들어 뭐 과학을 하다가 무슨 뭐 수학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1학년에 한해서 라는 거 그거를 말씀을 제가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나는 아까 말했듯이 과학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는 정보과학 하고 싶어 아니면 수학을 하고 싶어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1학년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은 그게 내년에 이제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고자 정말 했던 거는 우리 학교가 지금 글로컬 제30 대학에 선정이 돼서 정말 사실 사립대가 대한민국에 뭐 한 200개 뭐 이 정도는 되는데 그 중에 30개 안에 들었고 또 그 덕에 또 우리 영재교육원도 조금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더 나은 또 영재교육원을 우리가 설계하고 또 준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앞으로 한 몇 년이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좋은 교수님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만 열심히 좀 잘해준다면 아주 뿌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결석 전혀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아까 여기 뒤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어, 아까 이제 중간 결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 생각나는 게 말씀을 드리면 결석을 하게 되면 저희 그 도우미 학생이 꼭 있어요. 반별로. 그래서 그게 출석 체크하고 뭐 이런데 결석을 했을 경우는 학부모님께 알려요. 예, 얘가 결석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사실은 옛날에 그 경북대 이 얘기를 하면은 남의 학교 얘기가 돼서 제가 좀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좀 하면은 다른 학교 얘기라서 제가 좀 그렇고요. 출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 이게 학교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영재교육원은 뭐 좀 빠져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재교육은 엄밀히 말해서 아까 그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교육원이다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만약에 빠지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여기 수료 기준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80% 이상 참여를 해야 돼요. 결석 6회까지는 괜찮은데 수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7회가 되면 그거는 수료가 안 돼요. 결석이 7회가 되면 출석 미달로. 그러니까 나는 6회까지는 뭐 빠질래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수료 조건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출석을 잘 하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각종 어떤 경진대회라든가 무슨 행사, 학교 행사죠 특히 이런 것 때문에 또 병 때문에 못 나오는 수도 이런 경우는 증빙을 제출을 하면은 결석 처리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좀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수료 기준이 충족이 돼서 수료가 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요. 지금까지 출결로만 수료 여부를 가렸어요. 뭐, 예를 들어 기말 중간고사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얘는 떨어뜨려야 된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모르지는 않아요. 왜냐면 멘토 같은 학생이 붙어서 하고 그러니까 뭐 다들 잘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대신에 이제 수료만 되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뭐 포트폴리오 또는 자기 대학이라든가 어디 갈 때 연결이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학생 생활 기록부 등재는 빠르면 12월 말에 그리고 1월, 2월 중에 저희들이 이제 각 학교에 전자공문으로 다 보내서 이러이러한 학생들이 오늘 수료했으니까 학생 생활 기록부에 기재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GED 영재성 발달 기록부는 우리가 기록을 해서 이게 지금 창의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우리 한국 그 교육부 산하의 창의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저희 특히 영재교육원이 이제 학생 생활 기록부가 있듯이 영재 학생 기록부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처음부터 제가 처음에 그 영재교육 원장이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게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GED 여기 G는 기프티드 아주 기프티드죠. 뭔가 이렇게 아주 재능을 선물로 받았다 뭐 그렇게 그건 이제 기프티드 영재를 기프티드 유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능이 있는 그래서 그 영재성 발달 기록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또 마지막에 지금 영재 교육을 한 가지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창원대나 경상대나 이런 데는 과학 영재 교육원인데 왜 여기는 그냥 영재 교육원이냐? 그래서 굉장히 근데 제가 영재교육원 원장으로 맨 처음에 하면서 우리 영재교육원을 지을 때 그 의도가 있었어요. 사실 영재는 과학영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영재교육원이라고 이름 짓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냥 영재 교육을 하면 인문 영재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경제도 있을 수 있고 정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인문 영재가 있을 수 있다. 뭐 문화 경제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글을 쓸 경우는 과학영재교육원 하면 인문 쪽에 이제 수용이 되기 어려워요. 순천향 대학이 이 인문 쪽의 영재를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런 영재교육원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반을 하나씩 추가를 해서 인문 영재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새로 신설을 한두 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그 결과는 아마 나와서 9월이나 10월쯤에 우리가 이제 영재교육 선발을 할 때 신입 그 선발할 때 아마 공고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윤곽이 이제 그때는 확실히 드러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영재교육원이 이제 인문영재나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면은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재교육원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제 과학영재. 그래서 사실은 조금 후 나중을 생각을 해가지고 인문영재. 근데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걸 못했으니까 사실은 하려면은 이제 예산도 늘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해시에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경전철 그 좀 빚이 있어서 좀 그때 예산이 많이 줄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렇게 확장을 못해서 제가 하여튼 최소한도 은퇴하기 전에는 인문영재반 하나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아직도 소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학생활 아까 그 전에 잠깐 보면 중간 기말 평가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보고서 그래서 사사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 학생들이 연구 결과 보고서를 내게 된다. 그렇게 나오게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느라고 꽤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시간 좀 넘었나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그 재밌게 우리 영재교육은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토요일이 되면은 뭔가 가고 싶은데 이런 10시 늦잠 자지 토요일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가고 싶고 뭔가 거기서 많은 것들을 좀 배움의 기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지금 정말 이제 선진국이 이미 됐고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부러워해요. 특히 이제 영재교육인 토요일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영재교육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한국의 이 시스템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그런 혜택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에 상당 부분 좀 영재 양성에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선진 리더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외국과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이제 또 많은 나라들의 오히려 본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끌고 이런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중에서도 영재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중요한 인물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아주 좋은 공부를 잘 하고 아주 만족한 그런 1년 이렇게 되셔가지고 또 정말 우리나라의 좋은 인재로서 하는 이렇게 초석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 가족들 위에 또 우리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또 가호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영재교육원에도 그런 축복이 늘 있어서 정말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런 영재교육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이 되니까 홈페이지 좀 보시고 어디에 내가 가서 할지 그런 거 다 요번 다음 주 중에 이제 공지 뜨면은 그런 걸 확인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음 주 첫 수업에 다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좀 긴 입학식 겸 또 우리 오리엔테이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